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탐구하는 익명의 도시입니다. 근대 자본주의의 역사 26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영국의 토지 소유 체계의 변모 및 인클로저와 농업 개량에 따른 농민들의 빈곤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빈곤법 제정 등을 설명했고, 이를 고려했을 때 영국 혁명은 실패가 아니라 다소간의 성공으로 간주해야 하며, 또한 전체적으로 영국의 지위로 인해 영국은 동시대의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이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국 혁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의 마지막에 잉글랜드가 성공을 거두었다는 증거는 영국 혁명이 바로 이때 일어났다는 점과 근대 자본주의 세력들이 분명히 승자로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영국 혁명이 일어난 이 시기의 문제들을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관련된 세 가지 현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세 가지 현상은: 첫째, 이 시기의 정치적 동맹관계; 둘째, 인구 이주의 형태들; 셋째, 소위 스튜어트 왕조 초기의 상업의 위기를 말합니다. 우선 이 시기 궁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기구이기도 한 궁정은 이 시기의 여러 가지 현상들의 주역이자 중개자이며 동시에 서로 다른 힘들의 팩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잉글랜드에서만 그러했던 것은 아니고 당시 모든 절대왕정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궁정은 세력의 균형을 잡아주었고 권력 중개자의 구실을 했으며 타협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궁정이 기대했던 결과 중에 하나는 스스로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궁정이 강화되는 데 있어서 그 목표와 역할들이 모호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궁정은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국왕은 자본주의적 토지 소유자와 부유한 농장주, 전문 직업인 부유한 상인들의 집합에 추파를 보냈습니다. 당시 농민 반란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국가는 동맹자들을 유산 계급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정은 결국 귀족에 의해 지배되었다는 점입니다. 궁정의 제1인자인 국왕 역시 귀족이었습니다. 따라서 궁정은 그 자신이 정점을 이루고 있는 신분체계가 흔들리는 것을 낙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궁정은 이 체제를 소중하게 여겼으며 그것을 강화하고 구축하고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돈과 정치적 동맹자들이 필요했던 궁정은 더욱 상업과 상업화를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정과 복종 역시 원했기 때문에 새로운 계급의 공세적인 성공에 대해서도 불안해했습니다. 따라서 궁정이 유능해지면 궁정은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던 자본주의적 변혁 과정에 서서히 제동을 걸려고 애쓰는 한편, 이와 동시에 국가 제도들의 정치적 구심력을 증대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는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잉글랜드의 왕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존재했는데, 차이점은 새로운 잉글랜드의 자본주의적 계급을 상대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숱한 구귀족들을 그 계급 속에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16세기 잉글랜드의 국제적 지위와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590년부터 1600년 사이에 잉글랜드의 정치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선 튜더 왕조 초기의 통치자들이 권력의 기반이 경제에 있다고 생각하여 국왕 직영지의 확대와 농민의 보호를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정책은 모두 큰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국왕들의 결정들의 무게추가 귀족 일반의 이해와 맞선 자본주의적 농장주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족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점점 더 상승하는 젠트리를 닮아가야 했고, 따라서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착취적으로 대하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주와 농민 사이를 맺어주던 끈이
점점 더 얇아지게 만들었고, 전국적인 갈등이 일어났을 때 농민들은 더 이상 지방 차원의 수직적 충성에 대한 호소에 호응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왕의 관료제는 그 자체가 지나치게 팽창했고 낭비적으로 변했는데, 이러한 과정에는 자연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590년에 이르면 과도한 지출이 줄어들게 되었고, 유럽의 평화로 모든 국가들은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잉글랜드에서는 제임스 1세는 자귀를 판매하여 수입을 증대시켰고, 이를 통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절대왕정의 관료제는 평화가 유지되는 한에 있어서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1620년대가 되어 번영과 평화가 모두 사라지자 유럽의 모든 세력들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럽 경제는 경제적 불황, 이른바 17세기의 위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17세기의 경제적 불황에 대한 잉글랜드의 대응은 다른 국가들과 달랐는데, 이것은 잉글랜드가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갖고 중상주의 시대에 진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잉글랜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의 한 측면은 지난 영상들에서 언급했던 고도로 상업화된 잉글랜드의 농업이었고, 다른 측면은 잉글랜드의 산업화였습니다. 산업화와 관련하여 1540년부터 1640년 사이의 기간, 이웃 국가인 프랑스와는 다르게 잉글랜드는 초기 산업혁명을 겪었습니다. 이 시기에 잉글랜드에서 세 가지 주요 발전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미 대륙에서는 알려졌지만 잉글랜드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수많은 공업들이 도입되었습니다. 그 공업들은 제지 및 화약 공장들, 대포 주조소, 명반 및 구리 공장들, 제당 공장, 질산 제조소, 항동 제조소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기술들, 특히 광업과 야금업 분야의 기술들이 대륙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셋째, 영국인들 스스로 기술, 특히 나무를 석탄으로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뉴캐슬의 석탄 생산은 1563년부터 64년에 연간 3만 톤에서 1658년에서 1659년에 연간 50만 톤으로 증대했습니다. 즉, 이러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능력과 함께 자본의 투자가 전례 없이 생산의 양적 팽창을 지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잉글랜드가 갑자기 산업적 정체 상태를 탈피하여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국가로 변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잉글랜드의 입지, 다시 말해 섬나라로서의 고립된 위치와 좋은 항구들 덕택에 홀란드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국가들과도 잘 갖추어진 값싼 수상 운송 시설들 덕택에 산업 집중에 필수적인 거대한 내부 시장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데, 이러한 잉글랜드의 지리적 조건들은 이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도약의 유일한 원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인구의 변화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튜더 왕조 치세에 잉글랜드의 인구가 2배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증가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 가능한데, 잉글랜드 국내의 평화, 그리고 유럽 세계 속에서의 잉글랜드의 위치를 바꾸고 따라서 남부와 동부의 인구 집중을 종결시켰던 새로운 세계 무역의 지리적 상황입니다. 더욱이 잉글랜드의 인구 증가는 선별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 이는 절대적인 인구 성장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구의 국내 유입과 열등한 인구의 바람직한 해외 이주를 내포했던 것입니다. 한편 우수한 인구의 국내 유입과 관련하여 종교전쟁이라는 격동 때문에 대륙의 장인들, 예를 들어 플랑드르의 직물업자들, 독일의 야금업자들이 잉글랜드로 유입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잉글랜드로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이미 잉글랜드가 자본과 사업 경영으로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등한 인구, 즉 잉여 인구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을 도시로부터 이주시키거나 둘째, 그들을 그 나라로부터 완전히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튜더, 스튜어트 왕조 시대의 잉글랜드에서는 두 가지 방식 모두 시도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빈민법은 그들을 농촌 지역으로 밀어내어 아슬아슬하게 생계를 유지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잉글랜드가 해외 식민지에 대해 궁리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해외 이민의 경우 잉여 인구들을 해외로의 이민으로 유혹했던 것은 사회적 이동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잉글랜드처럼 프랑스도 16, 17세기에 스페인에 그 후에는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여러 섬들의 인구를 수출했고 개신교도들을 탄압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18세기 말에 이르면 분명히 프랑스의 인구는 다시 한번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잉글랜드와 비교하면 이 속도는 너무 느렸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잉글랜드와 대륙의 국가였던 프랑스 사이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 시리즈에서 잉글랜드가 다른 대륙의 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발전 동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특히 1620년대 유럽의 경제 위기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카토, 캉브레지 조약과 1620년대 경제적 위기 사이에 프랑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